2시간 거리에 있는 만제도 부근으로 향하는데요. 전날 미리 그물을 쳐놓은 지점에 도착하자 갑판 위가 분주해집니다. 아내 노예란 씨 역시 서둘러 채비를 하는데요. 불볼락잡이의 첫 작업은 부표를 찾는 일. 미리 설치해둔 부표를 찾아 끌어올리면서 조업이 시작됩니다. 여섯 개 해놨거든요. 네,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만선을 기대하며 양망을 시작하는데요. 바다 아래 쳐둔 그물과 연결된 긴 줄을 끌어올립니다. 밧줄을 다 올리고 나면 묵직한 돌덩이가 등장하는데요. 모든 그물마다 달려있는 돌이랍니다. 돌멩이는 뭐예요? 돌멩이? 돌멩이 그물이 안 넘어가게 그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물을 고정해주는 추 역할의 돌덩이까지 올라오고 나면 불볼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줄줄이 그물에 낚여 올라오는 붉은 빛의 물고기. 순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나 했더니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양망기가 멈추고 지켜보던 선장의 표정도 심각해집니다. 양망하던 그물과 다른 그물이 엉켜버린 모양인데요. 잠깐만. 두 줄 잡아가지고 하는 거야. 그물을 올리다 보면 자주 생기는 상황. 서둘러 엉킨 그물을 풀어냅니다. 다시 시작된 양망 작업. 이번엔 순조롭게 그물이 올라옵니다. 제법 살이 통통하게 오른 불볼락들이 낚였는데요. 그런데 물에서 올라온 후 미동도 하지 않는 녀석들. 수심이 한 30m, 40m 선에서 올라오거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불볼락은 바다가 서서히 월동 준비에 들어가는 초겨울부터 살을 찌우기 시작하는데요. 볼락 종류 중에서도 붉은 빛을 띠고 있어 열기라 불리기도 합니다. 볼락 종류가 2가지예요. 예, 불볼락이 있고 검정색 볼락이 있어요. 이게 신볼락이에요. 검정볼락, 참볼락이라고도 하죠. 아, 참볼락도 큰 거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름도 크기도 비슷하지만 색깔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2 종류의 볼락인데요. 콜락을 한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소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열기는 거의 열을 여요. 물속에 있는 그 머시를 여라 그래요. 그 여만 있으면 서식을 해요. 예. 산호초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있겠죠, 물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가 먹이 활동이 좋은 것 같죠. 그래요. 그런 데서만 서식을 하는 것 같아요. 수심 40m에서 150m 사이의 암초 지역에 무리지어 서식하는 불볼락은 자망 그물을 이용해 자비를 하는데요. 전날 산호초가 많은 지역에 미리 그물을 쳐놓고 다음 날 양망을 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합니다. 와, 걔는 볼락이 아닌데요? 큰데요?
뭐뭐 잡히고 그래요? 뭐 방어도 걸리고 농어도 걸리고 우럭도 걸리고요.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다 보니 심심치 않게 다른 물고기도 걸려드는데요. 귀한 생선으로 취급되는 도움에 우럭도 종종 낚인답니다. 얘는 쏨팽이, 홍우럭. 홍우럭. 네, 홍우럭. 그 옆에 있는 거 얘는 우럭. 그물로 끌어올린 불볼락은 서둘러 그물에서 떼어낸 후 분류를 해주는데요. 낚은 고기라 해서 모두 다 무트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버린 애들은 왜 버리시는 거예요? 상했거나 조그매하고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애들요? 네. 살아있는 애들 또 왜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은 살아있으면 더 커서 오라고. 근데 여기 포인트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내년 봄에나 여 포인트는 올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조업일 것 같아. 전날 미리 투망했던 그물의 양망 작업이 끝났습니다. 투망을 위해서는 바로바로 그물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고기 없어? 그럼 바로 해줘. 선장인 남편이 배 키를 잡고 있는 사이 갑판 위에서 조업 작업은 아내 노예란 씨 담당입니다. 양망을 끝낸 후 그물을 정리하는 일까지 노예란 씨의 지시로 이 일이 진행되는데요. 내일의 조업을 위해서 엉키지 않게 차곡차곡 그물을 정리한 후 투망까지 마쳐야 하루 조업이 끝납니다. 배 위에서 노예란 씨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일이 없는데요. 초보 선원을 가르치는 일도 그녀의 담당입니다. 여기 이제 반듯하게 새로 와가지고 이제 3일 됐거든요. 아, 3일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다 거 이제 한 개 더. 배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이 둘. 몇 차례나 가르쳐본 터라 이제는 익숙해진 일이라는데요. 베트남에서 온 따이 씨도 부부에게 일을 배워 벌써 2년을 함께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 16년? 거의 우리 아기가 20살, 23살이니까 한 20년 됐겠네요. 아기 기저귀 찰 때부터 했으니까. 아기 아빠도 힘들기도 하고 멀미도 심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이요 부족하니까 일주일만 데리고 다녀봐라. 그래갖고 내가 못하겠으면 내 스스로 내리겠다. 그런데 해보니까 남자들보다 잘하거든요. 데리고 다닐만 했나 봐요. 애기 엄마가 선장 면허 있어요. 그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 어머니 뭐가 있다고요? 선장 면허. 아, 진짜요? 예. 아, 그러면 선장님 두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피곤할 때는 쉬고 애기 엄마가 가고 그래요. 일손이 부족해 작은 배로 함께 조업을 나서던 부부. 어느덧 호흡을 맞춰온 지 20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양망과 그물 정리가 끝난 후 투망을 위한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는 사이 갑판 한쪽에서 홀로 분주한 아내 노예란 씨. 칼을 가는가 싶더니 잡아올린 불볼락의 비늘을 벗겨내고 손질을 합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매운탕 끓이고 회덮밥 해 먹게요. 회덮밥이요? 네. 배에서 먹는 회덮밥. 이제요. 항구를 떠나온 지 5시간째.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건데요. 메뉴는 불볼락 매운탕과 회덮밥입니다. 바쁘게 조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지만 노예란 씨가 함께 조업을 나서는 날이면 선상위 식사가 푸짐해집니다.
갖춰놓은 식재료들도 가정집 부엌 수준인데요. 아침, 점심은 거의 작업 나오면 배에서 해 먹거든요. 어떤 날은 아침도 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매운탕을 끓여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하게 생선으로 요리해 먹어서 먹으려고 하면은 양념이 한 개 한 개 하다 보니까 그냥 기본 세팅 양념이 다 돼 있어요. 이걸로 나중에 맛있는 거 하시나요? 네, 그렇죠. 매운탕도 하고 조림도 하고 회덮밥도 해 먹고 그렇죠. 매운탕이 맛있게 익어가는 사이 많이 탄다. 내가 해줘. 자기야 양념 썰자. 양념 썰어. 회덮밥에 들어갈 회는 남편 임권중 씨가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다니니까 애기 엄마하고 다니게 애기 엄마가 거의 다 해. 내가 편하지. 같이 다니게 밥은 안 굶고. 새끼 다 챙겨 먹고요. 짬나면 간식도 먹어요. 사무이 다니니까 그건 참 좋네요. 네, 맞아. 베트남 애들도 저 따라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안 가면 왜 안 가냐고. 힘든 조업을 한 후에 맛있는 끼니를 챙겨주고 싶어 더 신경을 쓰게 됐다는데요. 갓 잡아 올린 쫄깃한 회에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까지 푸짐하게 담아낸 즉석 회덮밥이 완성됐습니다. 불볼락으로 끓여낸 매운탕은 매서운 바닷바람과 맞서며 조업한 후 지친 몸을 녹여줄 것 같은데요. 노예란 씨는 어떤 생선보다 불볼락이 맛있답니다. 육지 사람들은 우럭 매운탕만 좋아하는데 우럭 매운탕보다 불볼락 매운탕이 더 시원해요. 근데 이제 몰라서 못 먹는 거죠. 까이 덮어놓고 밥 먹자. 밥 먹자. 이리 와. 덮어놓고 와, 덮어놓고.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점심 식사를 위해 모여드는 선원들. 아이 일로 와서 배 위에서 먹는 따끈한 밥 한 끼. 힘든 조업이라 더 꿀맛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요. 잘 가라. 오늘은 해덮밥 맛있겠구만. 각시가 있어서 좋아. 배 같이 다니니까 굶을 일이 없다니까. 여기요. 고마워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먹거리로 정성껏 차려낸 한 끼. 언제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지만 일한 후 배 위에서 함께 먹으니 더 달게 느껴지는 두 사람입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내일 조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아이 차 메고. 놔두고 이제 차 매자. 준비를 마친 선원의 신혼을 받고 나면 선장의 지휘 아래 투망 작업이 시작됩니다. 부표를 던지고 그물을 흘려보내는데요. 물속에 숨은 여가 있어요. 더 여 위에다 치는 거죠. 불볼락이 모여 있을 수중 암초지대를 찾아 그물을 설치합니다. 바다 위 조업은 늘 위험하지만 특히 투망할 때 더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안전사고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기대로 해야 된다. 투망이 끝나고 나면 내일을 기약하며 다시 무트로 돌아갑니다.
동해와 달리 서해는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해 물때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진다는데요. 그런데다 수온에 민감한 불볼락은 최근 해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더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저게 마지막 그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고기가 없네요. 우리도 가을에서 겨울 가듯이 얘네들도 가을에서 겨울 가려고 하니까 수심을 온도가 있잖아요. 바다 수온이. 그래서 수심 따라 가기 때문에 얘네들도 아직 적응하려면 멀었나 봐요. 늘 만선을 꿈꾸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뱃일인데요. 한 16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못한 건가요? 많이 한 건가요? 많이 못한 거예요. 16짜리 하면 한 200kg밖에 못 잡았어. 그걸 6을 쳐가지고. 그래 엄청 오늘 고기가 안 나온 거죠. 이제 또 내일은 또 많이 잡히겠지. 그냥 바다가 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 욕심 안 부리고. 물론 그렇죠. 선장이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가거도로 다시 돌아가는 길. 아내 노예란 씨가 조타실로 향합니다. 여기 좀 나오려면 3분 남았는데. 열로 돌아 열로. 어디로? 반대로? 15년 전에 언격결에 시험을 봤는데 딱 한 번에 붙었어요. 와.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랑 20명 갔는데 딱 2사람 붙고 다 떨어졌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머니세요? 네, 근데 그때 시험 보러 갔는데 한 500명 정도 갔거든요. 목포 해양대학교에서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다 남자고 여자는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좀 창피한 마음도 있고 이제 멀리 장거리 목포 간다거나 그러면은 한 6시간, 7시간 항해하니까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교대로 해야지 쉬죠. 뱃일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어 해기사 자격증까지 땄다는데요. 바다가 내어준 물고기를 싣고 부부의 배는 섬으로 돌아갑니다. 어느덧 수평선 너머로 해가 기우는 시간. 바다로 나갔던 배들은 해가 질 무렵 다시 항으로 돌아옵니다. 바닷물로 한 번 세척을 거친 불볼락은 배에서 무트로 옮겨지는데요. 제빙기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 가서 빙장 처리해가지고 내일 할머니들이랑 손질할 거예요. 이게 팔려 나간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는 위판장이 없어가지고요. 며칠 작업해가지고 위판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접 손질해가지고 건장을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위판장이 있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서 주로 조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어획량이 많을 때에만 육지로 보내 판매를 한다는데요. 조업해온 양이 적을 경우는 섬에서 손질을 한 후 보관했다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길었던 불볼락 조업 작업이 끝났습니다. 남은 애는 뭐예요? 이제 집에 가서 매운탕하고 구이 해 먹을 저녁 찬거리입니다. 회도 떠 먹어야죠. 반찬을 그냥 바다에서 다 건져오시네요. 네, 그죠. 가장 해가 늦게 지는 최서남단의 섬 가거도에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낮에 직접 낚은 불볼락으로 저녁상을 준비하는데요.
양념구이도 해먹고 그냥 소금구이도 해먹고요. 매운탕도 끓이고 지리도 해먹고 찜도 해드실 수 있고요. 부침가루로 일단 수분이 튀길 수 있으니까 기름이 튀기잖아요. 그냥 넣으면. 그래서 한번 옷을 입혀줄 거예요. 섬을 찾는 낚시 손님들 사이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났다는 노예란 씨. 불볼락을 낚아온 손님들에게 종종 만들어 대접하던 음식이라는데요. 불볼락은 보통 소금 솔솔 뿌려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침가루 살짝 입혀 튀겨낸 뒤에 짭조름한 간장 양념을 올려 먹으면 더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비린내가 적고 맛이 담백한 불볼락은 국물 음식에도 많이 쓰이는데요. 고춧가루 풀어 얼큰한 국물에 한 소끔 끓여낸 불볼락 매운탕은 해장에도 그만이랍니다.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시원해요. 국물이 끝내줘요. 원래 불볼락이 담백해요. 비린내가 없으니까 막 된장 같은 거 안 넣어도 시원해요. 국물이. 짭조름한 양념 올린 양념구이부터 얼큰한 매운탕까지 불볼락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한 번 오기는 힘들어도 섬의 매력에 빠져 또다시 찾게 된다는 각오도.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도 불볼락은 잊지 못할 맛이라는데요. 특히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불볼락 회는 별미 중의 별미죠. 그거 입에서 살살 녹는 데는 그만. 회가 좀 특이한 맛이 있어요. 고소하고 좀 달짝지근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맛은 여기서 먹어야 또 이 맛이 나는 건데. 미식가요? 이거 사가지고 집에 가면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감성이보다? 네. 3만 종에 달하는 다양한 수중 생물이 살아가는 가거도 앞바다. 그 중에서도 불볼락은 가거도 주민들의 효자 생선이라 불립니다. 품앗이를 위해 가거도 할머니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항상 저희 거 해주시는 할머니들이에요. 그 할머니들은 없으면 저희도 이런 작업을 못하죠. 손이 부족해서 요즘에는 일손이 없어서. 이 할머니들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라 고기 손질도 잘하고 깨끗하게 잘하셔요. 전날 낚아온 불볼락은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해 말려주는데요. 생선 손질이라면 기본 경력 40년이 넘는 베테랑 할머니들. 가거도에서 사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몇 년이요? 네. 몇 년이 되는가 모르겠어.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세요? 86. 건강하시네요, 어머니. 아주 태어나갖고 뭐도 가게서 이렇게 늙어버렸어. 얻어가도 못하.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다 보니 어부들이 낚아올린 불볼락은 외지에 판매하기보다 섬 마을 사람들의 밥상에 주로 오르던 생선이었는데요. 열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났어요? 옛날에는 빗물 안 치고 낙수로 막 낚아 날렸어. 그래서 이제는 빗물로 이렇게 잡아. 옛날에 우리 영감이 조금씩 잡아놔갖고 아주 우리 관찰하기 바쁘고 자기 술값하기 바쁘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못 잡고. 불볼락의 몸값도 달라졌답니다. 지금 이 팔로를 많이 하잖아. 그렇게 이것이 인기가 좋아. 이것이 잘 나갔대. 불볼락은 어떤 생선보다 주민들에게 친근한 생선인 모양입니다. 할머니들이 생선을 손질하는 사이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비금에서 온 소금이에요. 비금 천일염. 비늘과 내장을 제거한 불볼락은 소금물에 담가 절여주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천일염을 물에 풀어 진한 농도의 소금물을 만들어줍니다. 물을 좀 더 받아야 돼. 요만큼. 소금물에 손질한 불볼락을 넣어 절여주는데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랍니다. 하루 말리면 소금간이 안 돼서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약간 골골한 냄새 나야 된다 했나요? 그런 냄새가 나요.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그런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소금간 해서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렸을 때 싱겁죠? 소금간 안 해서 말리면 잘 마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소금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 5시간가량 절여준 후 세척해 건조시키면 불볼락 손질이 끝납니다. 생선 손질을 하던 할머니들의 귀가 시간. 일손을 보태준 고마운 어르신들께 넉넉한 인심을 전하는데요. 5만 원씩 나누시면 돼. 그러면 우리 손님 조금 올라간 사람 어디? 그러니까 이사 6명이잖아. 그럼 우리 저거다. 아, 미영이는 내가 드릴게. 아, 그래? 이게, 아니 여자 분들도 한나만. 언니 거는 이제 내가 또 따로 주제. 언니 우리 좋더라. 자. 네. 이제 매운탕 끓여 드시라고. 밀당 주신 거예요? 일당이랑 이제 매운탕거리 가져가서 저녁에 구워 드시라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4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가거도. 마당에 널어놓은 생선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바짝 올리면은 이런 놈 맛있고 이렇게 지르러 끓여놔도 맛있고 국물로 푹 지져서 마늘 넣고 그렇게 푹 질려서 끓여놓으면 맛있어. 가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흔히 먹던 것이 불볼락입니다. 소금 솔솔 뿌려 구워 먹던 친숙한 생선인데요. 불볼락 언제부터 먹었어요? 불볼라 에러서부터 성님 묵었지. 에러서부터 우리가 이런 고기로 살았지. 그래갖고 고기 중에서 불볼락이 제일 맛있어. 그러고 이제 시한 되면 강산도면 낚거다 사시미 먹고. 그래 이것도 신생할 때는 사시미 먹어.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 함께 나눠 먹던 고마운 먹거리였던 불볼락.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고 오르는 생선이자 도시로 떠난 자녀들에게도 늘 챙겨서 보내는 먹거리 중 하나랍니다. 아이고 불볼락. 와 어머. 어머 성님 이놈이 한번 먹어보자. 오메 동동네. 성님 이놈이 더 먹어봐. 아이고 맛있고. 맛있구나. 오메 맛있다. 아이고. 옛날에 이 불볼락 이런 거 잡아다가 많이는 못 잡았어도 조금 좀 잡아다가 조금 버텨서 애들 개치고 우리 생활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야말로 불볼락은 가거도 주민들에게 추억의 생선인 모양입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지만 너른 바다에 기댈 수 있어 풍족하게 살아가는 섬마을 사람들입니다. 조벌나 같던 선장과 선원들이 돌아왔습니다. 야, 고기 간질해 놓은 걸 건져서 지금 이제 건조하려고. 낮 동안 소금물에 절여놨던 불볼락을 건져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소금 간이 배어든 생선은 세척을 거친 후 덕장으로 옮겨집니다.
조업 후에도 손이 많이 가는 생선이지만 찾는 손님들이 많으니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데요. 이 불볼락을 찾으신 사람 때문에 가고들을 못 떠나겠어. 우리가 떠나면 맛있는 고기를 어떻게 먹겠어. 맞습니다. 모든 손질이 끝난 불볼락은 항구 앞에 설치된 마을 공용 덕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바람과 햇빛을 받으며 말려지는 과정을 거쳐야 판매를 할 수 있답니다. 하루 말려요. 이거는 구이용으로 먹을 거니까 하루 정도 말리고 제사용으로 하는 거는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말려요. 이제 여기서 1차로 말려가지고 틀을 접어서 이제 옥상으로 가서 이제 걸어갖고 말리는 거예요. 아, 일주일씩이나 말려요? 네, 그래야지 이제 빼빼하게 골고루 다 말리죠. 쉽게 상할 수 있다 보니 염장과 건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이 고기가 비린내가 많이 없고 담백하게 맛있어요. 이렇게 큰 놈이 이 씨알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진하면 2, 3만 원씩 하는 거야. 엄청 큰 놈이 지금. 이거 이렇게 좋은 놈 잡는 것도 기술인가요? 아이고 그건 선장님의 고도에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아주 그냥 착 거기다 하면 이런 고기가 탁 잡혀요. 아주 그냥. 한 번 맛을 보고 나면 다시 찾게 된다는 불볼락. 섬을 찾은 외지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저한테 이것은 횟감으로는 잘 안 먹어봤는데. 아, 그러셨구나. 삼천포 가시면은 횟감으로 제일 비싼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네, 하루 새꼬시도 많이 먹고. 열기라는 게 이렇게 검은색도 있는데 이거 이제 붉은색인데 맛이 뭐랄까 너무 달고 아주 담백하면서 달아. 맛이 좋아 아주. 그러지요? 그렇죠. 맛이 사장님이 잘 아시네요. 예. 먼 육지까지 판매를 한 것도 불과 몇 년 전부터랍니다. 25년 전에는 전기가 24시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여기 섬 주민들이 먹을 만큼만 잡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이제 손질해서 말려서 냉동해놨던 손님이 이제 그때는 또 택배라는 것도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낚시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불볼락의 몸값도 달라졌답니다. 날이 밝아오고 새날이 시작되면 가거도 사람들은 다시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불볼락을 낚기 위해 임권중 선장도 출항을 서두르는데요. 오늘 날씨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날씨 아주 좋아요.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예, 많이 잡힐 것 같아. 가봐야 알지 이제. 그물 땡겨봐야가 많이 잡힐란가. 가봅시다. 언제나 만선의 기대를 안고 조업에 나서는데요. 오늘은 얼마나 내어줄지. 뱃사람들은 언제나 바다에 희망을 겁니다. 파도에 몸을 맡긴 채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푸른 바다를 붉게 수놓는 겨울철 최고의 생선 불볼락은 섬마을 사람들의 밥상을 푸짐하게 채워주던 소중한 먹거리. 때로는 어려운 살림의 보탬이 되어주던 효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부들은 매일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고 다시 끌어올려 불볼락을 낚습니다. 힘들고 하는데 또 기쁨과 고단함을 동시에 주는 생선? 그래도 기쁨이 더 크니까 계속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가고도 또 어르신들이 계속 해오던 볼락잡이라 야, 그 다음은 모르겠지만 계속 또 누군가를 잡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열심히 볼락잡이를 계속 할 겁니다.
넉넉하게 가진 것을 내어주는 바다가 있고 거대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풍요로운 섬 카거도. 그곳에서 부부는 불볼락을 낚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